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및 선거 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입후보 예정자, 관계기관에 사직 기한을 안내했습니다. 내년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관리 방향에 대한 각급 위원회 간 업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선거 연수회를 가졌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 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 배부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하고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지난 11월 25일 2021년 청소년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현안 과제에 대한 심층 토론을 통해 다변화된 정치 환경에 대응하는 청소년 유권자의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내년 3월 9일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합니다. 이에 공무원 등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나 선거 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그 직을 사직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기한을 안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12월 9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된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12월 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의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통리반의 장은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하는데요. 이들 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관리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선거 연수회를 실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실시하는 양대 선거를 대비해 선거 연수회를 개최했습니다. 2022년 양대 선거 연수회는 중앙위원회와 일선위원회,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의 관리 방안에 대한 공유와 효율적인 선거관리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번 선거 연수회는 2022년 양대 선거 분야별 지침과 중점 관리 방향을 확인하고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특히 인적, 물적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최적의 선거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유권자가 공감, 수용할 수 있는 전문성과 통일성을 확보한 법규 운용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유권자와 정당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보장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적극적인 조사 단속으로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각종 의혹에 대한 선거 정보 제공 등 언론 협조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11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45명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위원 및 위원회의 역할, 공직선거의 절차 주요 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투개표 사무의 정확성과 투명한 관리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투표지 분류기 등 선거 장비 시연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실시하는 양대 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3일부터 공직선거법으로 제한 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해당되는지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3일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를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 등을 보장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데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21년 12월 3일부터 2022년 6월 1일까지 해당됩니다. 12월 3일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 실적이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 배부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 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 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역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는데요.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 게시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 후보자의 명칭,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녹음, 녹화물 등을 배부, 첩부, 상영,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할 계획인데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현안 과제에 대한 심층 토론을 통해 다변화된 정치 환경에 대응하고자 2021년 청소년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2021년 청소년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정치 참여 현안 과제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다변화된 정치 환경에 대응하는 청소년 유권자의 정책적, 제도적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선거연수원 관계자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관계자,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학생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청소년 정책 포럼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 정치가 주요 화두가 되는 시점에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현황과 능동적 참여 사례, 그리고 발전 방안까지 함께 고민하고 나누며 모색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도 청소년 정책 포럼은 청소년 정치 참여 현황과 실태 조사 결과, 청소년 참여를 통한 나의 성장 이야기 등의 주제 발표와 학계, 학생 등이 참석한 토론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번 포럼에서 진행된 내용은 향후 청소년 유권자를 위해 다양하게 참고할 계획입니다. 선거와 관련한 일상 속 이야기를 재미있게 알아보는 선톡할까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정활동 보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선택할까요? 박수빈입니다. 의정활동 보고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수행한 정치적 활동을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 구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 보고를 해도 되는지,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의정활동 보고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정활동 보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정활동 보고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정치의 산물이고,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무임과 동시에 고유한 직무활동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하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 행위, 기타 면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의정활동 보고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방법이나 횟수 등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요. 의정활동 보고가 이러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선거의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의정활동 보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금지기간 중이라도 일부 방법으로 행하는 의정활동 보고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선거일 전 90일 이후라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터넷 언론사, 정당의 홈페이지 등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하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활동 보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이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재임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사업을 자신의 의정활동 사항으로 보고하는 것, 그리고 의정활동 보고 내용을 벽보나 현수막 형태로 제작 게시하거나 페이스북 페이지 유료 광고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행위 등은 시기에 상관없이 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유권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선거법 묻고 답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 운동 방법 중에 선거사무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선거법 묻고 답하기입니다. 2004년 3월 12일 법 개정으로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법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 등록 후 선거운동이나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반드시 선거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소는 고정된 장소나 시설에 설치해야 하고 식품 접객 영업소나 공중위생 영업소 안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외벽에는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판, 현판, 현수막의 수량이나 규격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설치, 게시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눈에 잘 보이도록 네온사인, 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도 설치,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드볼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 게시할 수 없으며 LED 전광판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녹화기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현수막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다른 사람과 과거에 함께 활동하면서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찍은 사진이나 유력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 등과의 합성사진을 게재할 수 없는데요. 합성사진은 허위사실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후 개소식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개소식에는 정당의 간부나 당원, 선거사무 관계자 등 제한된 범위의 사람만 초청할 수 있고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주류를 제외한 1인당 3,000원 이하의 다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면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개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법 묻고 답하기였습니다. Three, two, one.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12일부터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명함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1월 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022년 1월 31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사퇴, 사망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재보궐선거 확정 지역과 예비후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6일부터 U+TV에서도 한국 선거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송출을 개시하는 U+TV는 전국을 방송 번역으로 하는 IPTV인데요.
한국선거방송은 U+TV 256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한 달간 내년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해피빈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해피빈 캠페인은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자가 받은 포인트를 무료로 기부할 수 있는 공익 캠페인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피빈 캠페인은 대선 홍보 영상이나 웹툰을 시청하거나 선거 퀴즈나 퍼즐에 참여하면 기부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과 밤 11시에 TV 선거법 특강을 방송합니다. 엄선된 직원 강사 8명이 공직선거법 내용을 조문별로 쉽게 알려주는 TV 선거법 특강은 선거 행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선거법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TV 선거법 특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